오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옥탑방에 살고 있는 남자 대학생입니다. 집주인분께서 자꾸 집을 들락날락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비 오면 창문 닫아준다고, 또는 창고에 볼 일이 있다면 하루에 몇 번씩 집을 다녀가십니다. 혹은 제가 화장실에 있어도 불쑥불쑥 들어오시는데요. 화장실까지 들어오는 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말다툼을 했는데요. 그렇게 싫으면 다음 주까지 방 빼세요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수습하고 증거를 잡으려고 방에 CCTV를 달았는데, 이를 눈치채셨는데 방에는 안 들어오지만 가진 핑계를 대면서 주방이나 창고를 여전히 다녀가십니다. 집주인이어도 이렇게 자꾸만 집을 다녀가시는데 혹시 이거 주거 침입인가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주거 침입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것도 많은 것 같고 해서 이 김에 이 사례를 가지고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19조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침입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들어오라고 허락해서 들어오면 침입이 아니죠. 침입이라는 건 나의 의사에 반해서 누가 나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도 주거 침입이 아닌 거예요. 보내주신 사안이 애매한 게 임차인과 임대인인데, 자기 소유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안을 보면 약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준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들어오셨을 때 나가세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 창문 닫아주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허락을 해오셨다는 거죠. 묵시적으로 지금까지 그거를 방관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도 침입한다는 고의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얘가 허락해줘서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 묵시적 동의로 이분이 벗어나는 구멍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문자 같은 걸로 남겨놓으시는야 그나마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임대인한테도 문자로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놔야 이게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사안만으로는 잘못하면 고소를 해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주거 침입이라고 하면 집에 무조건 딱 들어와야 주거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위요지라고 해서, 판례가 위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위요지는 건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토지가 건축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 주거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그 근처에 어떠한 공간을 위요지라고 하는데, 이 위요지에 침입해도 주거 침입이에요. 위요지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에서 공용 부분 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라든지 이게 다 위요지예요. 복도에만 잘못 들어가도 주거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집 문 따고 들어가야 주거 침입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침입해도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 혹은 집이 있는데 담이 있어요. 그 담과 집 사이에 이제 뭐 정원 같은 게 있겠죠. 그 담과 정원 이쪽도 다 위요지이기 때문에 그 담을 넘어서 정원에만 왔다 갔다 해도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범죄는 단계가 있는데, 처음은 예비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은 실행의 착수 단계, 그 다음엔 기수 단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최소한 미수가 되려면 실행의 착수는 들어가야 미수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사람을 진짜 찔러서 죽였다 하면 기수지만, 실행에 착수는 했는데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면 미수거든요. 주거침입은 미수범을 처벌하는데, 주거침입의 미수를 논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언젠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판례도 많아요. 그래서 주거침입을 내가 언제 시작하려고 한 건지,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는, 판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문을 이렇게 따려고 하거나 창문 같은 걸 이렇게 연다거나 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요. 주거침입의 범죄가 완성된 기수 시기는 언제냐면, 판례는 일부만 들어가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요. 얼굴만 들이민 사건이라고 했는데, 반지하 방 같은 데입니다. 근데 위에 창문이 있는데 누워있는데 어떤 남자가 창문으로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얼굴만 들이밀었는데 이게 주거침입의 기수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일부만 들어갔다고 해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거에 기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주거침입의 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손만 들어가면 얼굴만 이렇게 들이밀어도 평온을 해치면 기수에 이를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공중 화장실에서 오해해가지고 직접 문을 열어줘도 주거 침입인가 이런 질문도 있는데 내가 열어줬으면 동의한 건가 하는데 이런 거는 오인에 의한 동의, 오해를 해서 동의랑 이거는 하자 있는 동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는 실제 동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인지 알았으면 안 열어줬을 거라는 건 판사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어요. 공중 화장실이라고 해도 내가 그 칸을 쓰고 있는 한 그 주거의 평온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도 주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누가 막 다른 사람인 척하고 막 열어달라고 막 노크해서 잘못 열어줬는데 들어왔다 하면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어요. 주인이 그렇게 싫으면 다음 주까지 방 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런 말은 혹시 협박은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쁜 말 정도인가요? 협박은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걸 협박이라고 하는데 방패 이게 저한테는 공포감을 줄 수 있죠. 그 해악을 고지하는 건 맞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사실 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내가 못 들어오게 했다고 갑자기 임대차 계약 해지 이런 건 말이 안 되니까 계약 기간 동안은 계실 수 있는 거고 요즘 갱신 요구도 할 수 있잖아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지내실 수 있는 거니까 뭐 일방적으로 방패 이런 말이 너무 쪼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뭐 이렇게 하면 협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함께 지켜요 더 질서 지켜요 작은 것 하나부터 기본을 지키면 행복해요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행복한 세상